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이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간을 이기면서 투자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그리고 지방 투자 방법, 그리고 꼬마 빌딩 투자에 관한 내용, 그리고 공시지가 1억 이하 투자 아직도 괜찮은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내용을 편집해서 올려드리니까요. 관심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공지 하나 드리자면 현재 메디테라의 투자지역 분석반 6기를 모집하고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부동산은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고 이성적인 판단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돈에는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돈에 감정을 넣는 건 결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든 돈을 바라볼 때든 감정을 빼고 움직이셔야지 그나마 시행착오도 덜 겪고 손해도 덜 보시니까 그런 부분을 꼭 챙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에서 감정을 빼기만 해도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좋은 변화들이 있을 테니까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를 할 때 솔직히 감정을 넣으면 투자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또 세입자 만기가 다가오고 새로 이제 세입자를 드리고 내보내고 하면서 투자를 하면서 또 사람 간의 일이라서 또 마음 상할 일이 또 있었고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감정을 넣게 되면 투자 자체가 너무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투자 자체가 되게 의미 없어지고 또 재미 없어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투자를 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막 이런 생각까지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감정을 쏙 빼고 정말 그냥 숫자로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지금 당장 은행에 몇 천만 원 들어있는데 그걸 가지고 걔가 스스로 몸집을 불려고 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아무리 세금을 많이 떼더라도 사실 최근에 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최근에 또 물건을 이제 같이 공투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번에 그분들한테 이제 현금화 시켜서 이제 그 맛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현금화 시켜가지고 좀 최근에 정산을 해드렸거든요. 정말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게끔 세금을 많이 떼서 정말 수익이 많이 줄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천만 원 투자해서 몇 천만 원 이렇게 땡겼으니까 그러면 이거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세금 뗀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너무 번잡하고 해서 그러면 투자 안 하실 거예요? 이제 같이 하시면 이제 앞으로 투자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니라고, 이거라도 난 너무 좋다라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이것마저도 없는데 이게 어디냐, 1년에 1, 2년 만에 몇 천만 원, 이게 사실 월급만으로 이게 저축을 해서 받기는 너무 어려운 금액이거든요. 돈에서 감정을 빼면 이거는 고민할 거리도 안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를 하면서 제가 정말 울면서 계약서도 써봤고 정말 뜻하지 않은 오해를 받아본 적도 있고 이번에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저의 의견을 이제 공유하면서도 사실 막 악플을 남겨주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그런 거에 다 이제 감정을 넣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하거나 이제 이런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 감정을 빼고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결과만 생각하셔가지고 꾸준히 그냥 밀고 나가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 공지영 작가님의 그 무소의 뿔처럼 가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것도 되게 좀 좋아해요. 그래서 물론 다 챙기고 뭐 잡음 없이 가는 것도 좋지만 사실 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고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결과를 이루었을 때는 사람들이 또 그런 거에 막 크게 의미를 두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흔들리지 말고 기준을 가지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가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지방 1억 이하 무피나 풀피 세팅 방식으로 여러 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역전세 대비해서 매수 시점을 분산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단타로 하는 걸까요? 아직은 지역을 보는 눈이 부족해서 역전세 날까봐 공격적으로 못하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공시지가 1억 이하 무피 풀피 세팅 여러 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분산 투자나 리스크 관리 잘 안 하시고 그냥 한꺼번에 하시는 분들이 좀 많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시지가 1억 이하를 하든 무피나 풀피를 하든 그 지역에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을 띄엄띄엄 나눠서 하시라고 전 당부드리고 싶고, 지역에 따라서 정책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달라요. 그리고 이제 공시지가 1억 이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이 많이 틀려지니까 너무 한쪽에 몰려서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마다 입지마다 차이가 크겠지만 꼬마 빌딩은 대략 어느 정도 규모의 투자금이 필요할까요? 요즘 건물은 대출이 몇 프로 정도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물론 이제 지역마다 입지마다 차이가 있지만 꼬마 빌딩은 요새 그래도 근데 그렇게 꼬마 빌딩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 투자금은 뭐 적게는 2억에서 3억에서 5억 뭐 나름이고, 거기서 이제 투자금을, 그러니까 실제 현재 가지고 있는 금액, 그 현금으로 갖고 있는 금액은 그 정도고, 이제 대출로 얼마나 땡길 수 있냐가 좀 관건인데, 특히나 이제 요새는 갖고 있는 물건 중에 임대차 3법 때문에 갱신정보권 써서 5%밖에 못 올려서 전세금이 낮게 돼 있는 거는, 낮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후순위 대출로 해가지고 건물 사는데 쓰시기도 하고, 건물은 보통 대출은 한 정말 못 받는다 그러면 40%, 잘 받는다 그러면 한 60%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전에 진짜 대출이 아니고 수입이 억에 가깝고 정말 신용도 좋으시고 약간 사업자를 좀 더 좋은 걸 갖고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80에서 90%까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지점장 대출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땡기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래서 대략 이 정도면 그래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조금 이전에는 2, 3억 정도면 기존에 있는 건물 괜찮은 거를 매입하는 것도 괜찮은데, 요새는 그런 소액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입지 괜찮은 거를 사기엔 좀 쉽지 않고 차라리 용도 변경해가지고 리빌딩 하거나 그런 것까지 확대해서 봐야지 소액으로도 좀 가능한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긴 해요. 꼬마 빌딩 쪽에서는. 그래서 꼬마 빌딩도 매입하거나 이제 리빌딩까지도 생각해서 좀 폭넓게 봐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도 잠깐 사이에 몇천이 올라서 그걸 받아야 되는지, 그러고도 더 상승 여력이 있는지, 즉 내가 먹을 게 있는지 고민입니다. 제가 이번 6기 강의 때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리고 얘를 더 해도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1억 건까지 제가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지금 머리에 열심히 연기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실 지금이 되게 어떻게 보면 상승도 물론 작년처럼 어마무시하게 크다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상승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거를 놓치지 않으면서 상당히 가치 커진 리스크 안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지, 사실 그거에 대한 고민이 컸어요. 상승을 할 건 알겠는데 내가 거기서 가치 커지는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지역을 선정해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담아서 강의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때 강의에서 뵈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